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원 1단원 어느 교과서냐면 신사고입니다. 신사고 대단원 종합 마무리 문제 풀이 한번 해볼게요. 좀 오답이 좀 없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거 어느 학교 거지? 송현 천재 최였나요? 오답 2개 발생해가지고 박지영 학생이 2만원 받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오답이 안 생기기를. 자, 문제 1번. 뭐 쉽겠죠? 1번이니까. 다음 지수의 값이 저렇게 주어졌을 때 a-a분의 1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인데, 지수로 표현된 것을 가지고도 곱셈공식 변형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쉬운 유형은 아닙니다. 1번에 있는 것 치고는. 보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조금 큰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치환을 하면 좀 편한데 자, 3루트 a를 괜히 우리가 지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많이 복잡해 보이니까 이거를 a라고, 대문자 a라고 치환하면요, 우리는 a를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a로 바뀔까? 여기에서 세제곱을 하면 a로 바뀌겠죠? 얘가 a의 3분의 1제곱이니까 그러면 세제곱을 하면 바로 뭐가 되겠어? 아이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세제곱을 하면 얘가 되니까 얘는 a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편성해보면, 다시 한번 써보면은 결국 문제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풀라고 준 힌트는 a-a분의 1이 2라는 힌트를 준 것인데, 여기에서 누굴 구하라는 문제로 변신해버린 것이다. a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분의 1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 거죠. 그러면 얘는 곱셈공식 변형,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a-a분의 1에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겠네요. 얘네들이 서로 역수관계니까 곱한 건 쓰지 않고 이렇게만 쓰면 될 것 같다. 그리고 a-a분의 1이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를 대입하면 6 되는 바람에 얘는 얼마가 되겠다? 14가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또 저는 이거를 이제 오답을 또 발견하면, 누가 발견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오답이지 아니겠죠? 자, 14라고 써볼게요. 자, 2번. 모든 학교 학생들이 뭐 이 문제 유형은 되게 중요하죠. 지금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걸 지수로 바꿀 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안쪽부터 한번 쭉 쓰죠. 가장 안쪽에 있는 게 8이요. 8이어서 2의 세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8 위에 4 루트가 있으니까 4분의 1제곱을 쓸 거예요. 그 앞에 누가 곱해져 있으니까 4가 곱해져 있으니까 2의 제곱이라고 쓸래요. 그 위에 3루트가 있으니까 여기다 3분의 1제곱이라고 쓸래요. 그 앞에 누가 곱해져 있으니까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쓰고요. 그 앞에 다시 루트가 이걸 다 감싸고 있으니까 다 감싸서 2분의 1제곱, 얘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부터 계산하고 나면 얼마? 얘부터 계산하고 나면 얘는 2의 4분의 3제곱인데 거기에서 지금 누구까지? 2의 제곱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는 얼마고? 2 더하기 4분의 3 하면 2의 4분의 11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뭘 할 거야? 여기에다가 4분의 1제곱을 3분의 1제곱을 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다 3분의 1제곱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겠어요? 2의 12분의 11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거 어디까지 마무리된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된 거죠. 여기까지.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제곱을 해야 되는 거야? 2를 곱해야 되는 거야? 2를 곱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나는 누굴 곱할 거다? 다시 2를 곱할 거다. 2를 곱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2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면 12분의 10이니까 2의 12분의 23제곱이 되겠다. 그럼 여기까지 끝난 거고,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걸 다시 몇 제곱 할 거니까? 2분의 1제곱 할 거니까 얘는 2의 24분의 23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2의 24분의 23제곱. 주간식이라서 내가 오답을 낼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자, 2의 24분의 23제곱이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는요, 일단 7의 AB분의 1제곱을 구하래. 그러면 근데 막 여기에 7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막 A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아씨, 그럼 얘는 이거에다가 이거인가? 그럼 내가 A분의 얘네들 여기서 지수값이 곱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곱해서 얘를 만든다면 나는 A분의 1을 얼마인지 구하고 B분의 1을 얼마인지 구하면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쉬워 보이진 않죠. 그럼 얘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생각해 볼 수 있겠어? 아싸리 A 값을 진짜 구해버릴까? A분의 1을 만드는 것보다 뭐 얘를 만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럼 A 값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A 값 구하려면 뭐로 바꿔야 돼? 로그로 바꿔야 되지. 그러면 A 값은 A 플러스 1은 먼저 A 플러스 1은 로그 2의 6이네. 그럼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A 값은 로그 2의 6 빼기 1인데 빼기 1은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1이 로그 2의 2니까 빼기는 또 나누기니까 그럼 결국 얘는 로그 2의 3이다. A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는요. 로그로 바꾸면 5B는 얘는 좀 안 이쁠 것 같다. 로그 3의 7. 그러면 B는 뭐야? 되게 더럽네. 5분의 로그 3의 7.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AB분의 1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7분의 7에 A 이거를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보면 이거 뭐 해야 되겠어? 역수치하면 A분의 1이죠? 지금 이걸 이렇게 바라본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 A분의 1은 누구야? A가 요거니까 역수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밑과 진수를 바꾸면 되죠?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2야. 곱하기 그 다음에 B의 역수는 뭐야? 얘를 뒤집어도 되지만 5는 뒤집으면 돼. 근데 3과 7은 밑과 진수를 또 바꾸면 역수야. 그치? 그러면 얘 역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의 로그 7의 3입니다. 이렇게 역수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얘는 무슨 얘기다? 7에 5 곱하기 로그 3의 2 곱하기 로그 7의 3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던 뭐가 등장했어? 로그 대 로그의 곱셈이 등장했네. 로그 대 로그의 곱셈이 등장하면 똑같은 것만 없앨 수 있죠? 뭐 밑과 진수 사이에서 똑같은 것만 없애는 거야. 막 2랑 8을 약분해서 4로 만드는 거 아니고 똑같은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3하고는 없어지겠네. 그럼 얘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7에 5 곱하기
로그 7의 2만 남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걸 조금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바꿔볼까? 7의 아이고 로그 7의 2의 5제곱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러면 또 로그의 성질에서 뭐가 있을까? 2와 7이 자리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 결과는 뭐가 되겠어? 2의 로그 7의 5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어차피 1이잖아요. 얘는 1이라서 그럼 결국 2의 5제곱이 답이니 이 문제의 답은 32로 예쁘게 빠지겠네요. 자, 조금 그 전에 교과서보다는 어렵다는 느낌, 아니면 어려운 게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지금 잘못 파고 들어가고 있는 느낌. 답은 내고 있지만 조금 잘못 파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이런 불길한 느낌은 내 답이 오답이고 나는 또 10,000원씩 너희들에게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4번. 이거 이제 밑을 통일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밑을 통일하는 방법이 꼭 밑변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밑이 지금 2로 통일되면 좋겠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통일시키는 방법이 있니? 여기서 밑을 통일을 시키는 방법이 밑의 제곱을 하고 진수의 제곱을 해도 되죠, 사실상. 그러면 쟤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로그 2의 제곱을 해서 로그 2의 6으로 바꿔 써도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저거 다 집어넣을게요. 분모는 밑으로 집어넣고 3은 진수로 집어넣어서 얘를 로그 4에 3의 세제곱 27로 바꿀게요. 그러면 얘 밑을 얼마로 통일시켜? 2로 통일시키면 분수가 발생하니까 또 여기도 제곱하고 여기도 제곱해서 바꿀게요. 그러면 이런 식도 가능하죠. 4에 제곱했으니까 여기도 제곱하면 얼마야? 16 곱하기 3 하니까 48이고요. 더하기 로그 4에 36이고 또 빼기 로그 4에 27이야.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겠니?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는 그 결과랑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우리는 로그 4의 진수가 아주 진흙탕 싸움이 되겠어. 27분의 48 곱하기 36이야. 그러면 다수 약분이 될 것 같은데 약분이 되는 것은 3으로 약분하면 9, 3으로 약분하면 16이 되겠고 또 9로 약분하면 여기가 4가 되겠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로그 4에 분모는 다 약분됐고 16 곱하기 4는 우리가 4의 세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답은 3이 남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여기는 답이 3일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로그 대 로그의 곱셈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은 것만 없앨 거야. 똑같은 것만 문제를 바꿔가면서 쓸게요. 자, 첫 번째 건 로그 2의 3으로 바꿀 것이 없고 두 번째 거는 로그 3의 4인데 로그 3의 2의 제곱이니까 2를 앞으로 뺄게요. 그 다음에 로그 4의 8은요. 뭐 해도 괜찮아? 4 때문에 2분의 1가 앞으로 나가고 밑이 4니까 진수 8 때문에 3이 앞으로 나가서 로그 2의 2가 되니까 얘는 없는 애 취급하자. 그러면 어차피 밖에 나와 있는 것 요 두 개는요 자연수니까 어차피 그냥 숫자니까 로그가 없는 숫자니까 얘네 둘이 곱하기를 한다고 하면 2이 약분돼서 일단 3이 앞으로 빠질 거고 누구만 계산을 남겨놓은 상황이야? 얘랑
얘의 계산을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없어지고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없어져서 전부 다 약분이 되네요. 전부 다 약분이 되면은 없어져서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얼마다? 또 답이 동일하게 4입니다. 3 두 개의 답이 똑같으니까 또 오답이 있는 게 아닌가 불길한 마음이 들지만 문제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런 거 엄청 많이 풀게 시켰었는데요. 못한다 그러면 이 학교가 신사고니까 의여고네요. 의여고 학생 윤서가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 실망이 크겠어. 자, 이거 경험이 있으니까 바로 바꿔가죠. 이거 계산하죠. 계산해서 분수로 씁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쓰면 결국엔 로그 1분의 2가 되겠죠. 얘는 1분의 2가 되고 어차피 로그의 덧셈이니까 여기서 계산된 것을 곱해줄 겁니다. 곱해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써 나갈게요. 그럼 얘는 얼마야?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 계속 분모보다 분자가 1 큰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3분의 4. 그래서 곱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갈 것이다? 99분의 100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없어지는지, 어떻게 약분되는지에 대한 규칙성만 보면 2, 2, 3, 3 얘랑 결국 이쪽까지 가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결국 이 문제의 답은 로그 100이니까 밑이 10이어서 생략된 거니까 얘는 답이 2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5번은 답이 2번. 2번이 아니라 2. 자, 그 다음에 6번. 자, 로그를 a, b로 표현하여라. 뭐 xy로 나타내려네요. 그러면 xy로 나타낼 거면 나는 x가 무엇이고 y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변경해보죠. 이 식을 x값을 구하고 싶으면, 지수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저 지수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바꾼다? 로그 표현으로 바꾼다. 한 번 미친 영원한 미친이 로그 a겠구나. 그 다음에 b의 10의 y제곱 y를 구하고 싶으면 y는 한 번 미친 영원한 미친이 로그 10의 b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아, x랑 y가 저렇대. 그럼 나는 저걸 로그 a랑 b로만 표현해 주면 돼. 근데 중요한 건 x도 y도 지금 밑이 얼마라는 거야? 얘네들이 밑이 10이니까 나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누굴 구하라고 하고 있었어? 로그 a의 야, 저거 뭐라고 써져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a의 3제곱 루트 b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써져 있는 거라고 할 때 나는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 밑이 10인 애였으면 좋겠는 거죠. 밑이 10이었는 애였으면 좋겠으니까 뭐 해봅시다. 밑을 10으로 바꾸는 밑변환 공식을 해보면 로그 10 생략하고요. a의 세제곱 분의 로그 b의 2분의 1제곱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3이 앞으로 나가고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니까 6분의 1이 되겠네. 그치? 분자 2분의 1 분모로 내리면 되잖아요. 2를. 그러면 6분의 1에 결국에는 곱하기 로그 a의 로그 b가 되는 거네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랬어? 좀 너무 싱거운데? x가 로그 a고 y가 로그 b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뭐라고 쓸 수 있겠다? 6x분의 y인가요?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무슨 숫자인지 여기 정확히 스캔된 게 안 보여. 자, 답이 뭐였죠? 6분의 x분의 y였나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여기서 좀 얘기 좀 하면 로그 우리가 배웠던 정리할 때 했던 게 3215에 이거 소수 부분 구하라 그러면 상용 로그 이거의 소수 부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몇 자리로 만들면 된다 그랬어? 진수를 한 자리로 만들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소수 부분이야? 로그
3215를 한 자리로 만들어라. 3.215. 이게 바로 소수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9.2가 한 자리 숫자니까 이거고요. 소수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누구랑? 진수의 자릿수랑 관련이 있고, 그 자릿수를 결정하는 관계식은 정수가 n이면 자릿수는 몇 자릿수다? n 플러스 1 자릿수라고 했고요. 혹시 정수가 마이너스 n이면 소수분이 뭐라 그랬어? 소수점 아래 n자리에서 0이 아닌 첫 번째 수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 펜촉이 조금 깎여서 이제 못 쓸 것 같아. 글씨가 뻑뻑하게 써져. 참, 그러면 또 뭐가 있었고, 이제 소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있었어요. 소수 부분이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얘는 반드시 0보다 커요. 0보다 큰데 이 소수 부분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뭐였었어? 우리가 수업 시간인지 알아야 되는 게 수의 배열 상태가 동일하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면 수업 안 돼. 우리는 수업은 했으니까 이 말이 알아들어져야 돼. 자, 그러면 얘는 보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고 2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0.9638이라는 건데 이건 누구랑 동일하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거와 소수 부분이 동일해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게임이 끝난 거지. 여기에 진수 x는 첫 번째 정수 부분이 2라는 근거에서 나는 세 자리 숫자여야 되고 두 번째 나는 수가 등장하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 92여야 된다. 92 뒤에 아무것도 없지만 뭐 0000 뭐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고요. 숫자 배열이 920000 얘처럼 얘랑 똑같아야 된다. 왜? 소수 부분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은 920000 이걸 가지고 세 자리 숫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소수점을 어디다 찍으면 좋겠어요? 소수점을 딱 여기다 찍으면 좋겠죠. 그러면 920.0인데 그 뒤에 있는 0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죠. 그래서 그냥 920이라고 답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와 평행하거나 대칭이동하여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자, 여기서 가장 흔한 오답이 뭐라 그랬었니?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선 이거 하나밖에 안 가르치잖아. 뭐? y는 3의 x제곱이 이거랑 평행이동한 게,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얘를 맨날 이걸로 드는데 이것이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여기다가 그 얼마를 곱해도 얘가 뭐기만 하다면, 양수이기만 하다면 그 얼마를 곱해도 평행이동이 돼요. 응? 정확히는 설명은 하지 않을게. 뭐 수업 시간에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얘는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얘가 역수 취하면 3의 마이너스 x제곱 한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썼으니까 y축 대칭인 거고요. 여기는 더하기 2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얘는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요. 그치? 얘는 뭐 한 걸 거야? 로그 3의 x, 얘는 사실은 얘는 조금 복잡해 보이네. 자, 3번 한번 해보자. 자, y는 사실 지수함수를 로그 함수로 바꾼 것은 역함수한 걸 수 있기 때문에 대칭이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로그 3의 x인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뭐 마이너스라고만 쓰면 되겠네. 지금 로그 3번은 이게 보기 3번은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y는 y는 3의 x제곱이랑 이거의 무슨 대칭? y는 x의 대칭. 혹은 이걸 뭐 역함수를 만들었다고도 하죠. 이거 역함수 만들면 어떻게 돼요? 로그 3의 x로 바뀌죠. 로그 3의 x로 바뀌었으니까 일단 이거는 y는 x의 대칭을 시킨 거고,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결국 누구의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똑같아. 여기 앞에 y는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죠. 이렇게 된 거랑 얘가 똑같은 거니까 지금 y에 마이너스 붙이면 무슨 대칭이야? x축 대칭이지. 그럼 얘는 뭐 대칭 이동을 몇 번 한 거야? 2번 한 거네. 뭐 y는 x에 대칭을 했다가 어디에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뭐 한 거겠어? 이거 로그 함수인데 3분의 1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나갈 거니까 지금 얘랑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보기 3번과 상당히 흡사한데 여기에 뭐까지 있는 거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y는 x의 대칭, x축 대칭, 그 다음에 x축으로 얼마큼 이동? 이만큼 이동까지. 3번에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까지 한 거니까 대칭이동도 해도 되고 평행이동 해도 되니까 4번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 자, 5번.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처음에 정리해준 그거는 아예 여기 나오지도 않았네. 5번 같은 경우는 뭐야? y는 로그 3의 루트 x인데 루트 x는 결국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제곱이니까 이걸 이렇게 쓴 거거든? 여기에 얼마를 곱한 것은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 몇 번은? 여기는 5번. 얘가 답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지수함수에서 2의 x제곱을 여기다 해볼까? y는 2의 x제곱에다가 물론 애들이 이런 거는 알아. 뭐 4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건 아는데 우리가 누구를 써? 여기다가 2의 거듭제곱을 안 쓰면 혹 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5는 어떻게 쓸 수 있니? 2의 로그 2의 5라고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이거랑 똑같거든. 얘랑 자리 바꿔서.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y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5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원래 로그 2x제곱 얘를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평행이동 한 거니까 평행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수기만 하면 돼요. 나오신다면 넘어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정답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따란 자, 9번 9번의 그래프는 사실 여기서 주고 있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뭘까요?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점근선이 누구 알려주는 거야? y축 평행이동도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도 알려주는 거니? 치역의 범위 또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얘는 지수함수야. 지수함수인데 보니까 대칭이동도 있어. 그러면 일단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원래 점근선은 어디에 있어야 돼? 원래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x축에 있어야 돼. y는 0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점근선이 y는 1로 갔다라는 것은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은 자명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y축 평행이동을 한 것은 얘란 말이야. 그러면 b는 얼마야? 1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 얘가 막 얼마큼 평행이동했느냐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냥 뭘 하면 좋냐면 확실하게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면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디를 지나고 있어? 확실하게 알고 지나는 점 우리가 2,0을 지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는 식에 이걸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겠죠. 뭐 어렵게 푸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된대. 그러면 2분의 1에 2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 b는 어차피 아까 우리가 점근선을 통해서 1이라고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항하면 2분의 1에 2 플러스 a제곱에 그것이 1. 우리 어떤 숫자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 1이 나오지? 바로 얘가 얼마야? 0제곱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지수제가 빵이 돼야 1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9번도 끝났고, 그래프에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그래프에서 점근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지금 전자칠판에 막 뭐가 묻어 있어서 좀 닦고 있어. 자,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하나 주어졌고 밑이 1보다 큽니다. 밑이 1보다 큰데 그래프에 로그함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y는 x라는 그래프도 있네요. 자, 그래프를 주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 그래프, 이제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하는 역할은 뭐 때문에 그래프 주어지는 걸까요? 야, 너가 좌표 찍게 할 건데 말이야. y는 x 위의 점은 말이야, x좌표랑 y좌표가 동일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x좌표로 y좌표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y좌표로 x좌표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닌 것 같지만 y는 x를 줌으로써 어떤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에 있음을 이용하라는 어떤 문제를 낼 때도 y는 x는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무슨 케이스인 것 같다? 지금의 문제는 이 케이스인 것 같다. 자, 그러면 좌표 찍기 할 때 중요한 정보는 뭐야? x값이 동일하거나 y값이 동일한 것들에 대해서가 우리에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정보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런 정보가, 숫자로 나와 있는 정보가 아무도 없는데 숫자 값을 구하래요.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숫자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있죠. 로그함수가 0이 나오려면 우린 여기가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된다는 걸 알아. 우리는 저기가 1,0을 지나죠. 지수함수 같으면 0,1인데 지금 로그함수는 1,0을 지나서 요 x1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이 y는 x라는 직선을 가지고 x좌표가 1인 걸 가지고 여기 y좌표가 1인 걸 알아낼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뭐 하는 것을 통해서 y값이 여기가 똑같은 것을 통해서 나 어느 점에서 요 점에서 y값이 1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점에서 y값이 1이 나와야 되니까 야,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이 로그가 1이 나오겠니? 그러니까 이 x2가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 x2가 2라는 것을 통해서 이 y는 x 그래프를 통해서 야, 나 y값이 2더라 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고, 얘가 2더라. 그럼 얘가 2인데 야, 너랑 나랑 y값이 똑같으니까 너 y값이 2인가 본데? 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 로그 2의 x가 y값이 2가 나오려면 x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4가 나와야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3 빼기 x1은 누가 되는 거야? 4 빼기 1이 되는 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3이래. 자, 11번. 자, 봤더니 다음 함수가 어떤 범위도 없는데 x는 b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 최소값은 5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최소값을 알려준 게 아니고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식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 시작하겠습니까? 치환이죠. 그쵸? 2의 x제곱을 a라고 치환한다면 4의 x제곱은 a제곱이 될 것이고 2의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의 a가 될 것이고 더하기 a라고 하는 이런 함수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범위가 따로 없지만 지수는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범위제 설정. 자, 그러면 a는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범위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아래로 불러오니까 최소값이 존재하겠지. 최소값은 어디에서 존재하게 돼 있어? 대칭축에서 존재하게 돼 있더라. 그럼 대칭축은 a가 얼마일 때 대칭축이야? 1일 때죠. 그러면 지금 a가 1일 때 얘는 최소값을 가져야 돼. 근데 그 최소값이 얼마를 가져야 돼? 5를 가져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식에다가 a에다가 1을 대입해 봤어요. 그랬더니 y가 5가 나와야 된대요. a에다 1을 넣어보니까 1 빼기 2 더하기 a야. 그렇단 얘기는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6이더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다 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a가 얼마일 때야? a가 1일 때지. a가 1일 때인데 문제에선 누굴 요구하고 있어? x가 b일 때래. 그러면 이 a의 값으로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a는 치환하기 전으로 복원시키면 어떻게 돼? 2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이 1이 되려면은 이때는 x가 얼마일 때다? 0일 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b는 얼마여야 되네? 제로여야 되네. 그래서 a는 6, b는 제로가 답이 되겠다. a는 6, b는 제로. 조금 지쳐간다. 몇 문제냐 이거. 20문제쯤 되나? 자, 12번.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멈췄다 또 하려면 힘들어. 그냥 할 때 탁 다 해버리는 게 낫지. 자, 12번.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 딱 보자마자 우리 뭐 해야 돼? 치환하자. 3의 x제곱을 a라고 치환할 거고, 지수는 항상 범위 설정 0보다 커야 될 거고. 자, 이거 좀 정리해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 3의 2x. 아이고, 서두르지 말자. 오답 내서 만원 뺏긴다. 마이너스 28의 3x 플러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러면 나 누구 치환하겠니? 3의 x제곱을 a로 치환하겠죠? 여기 썼구나. 자, 그러면 3의 x제곱을 a로 치환하면 어떻게 될까? 3의 a 제곱 마이너스 28의 a 플러스 9는 0보다 작다. 그랬더니 이제 뭐가 돼버린 거야? 이제는 2차 부등식이 돼버린 거야. 2차 부등식이 됐는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진짜 조사버리고 싶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3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3, 9, 2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a 하니까. 자, 그러면 됐어. 이제 됐는데 답이 얼마야? 3분의 1보다 0보다 작으니까 모아줘야죠. a 9. 그래서 진수조건 치환했을 때 범위 재설정한 거랑 이 범위랑 다 만족을 하네요. 그치? 근데 나는 a의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x의 값을 구하는 것이니 치환했던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되겠다. 3의 x제곱이었으니까 3의 x제곱이 3분의 1이 될 이상 그 다음에 9이야. 그러면 3분의 1은 뭐예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x 미치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꿔도 돼. 이렇게 답이 떨어지는 거겠죠.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2. 왜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것 같냐? 자, 해서 합은 얼마가 될까? 합은 2가 되겠네요. 답은 2. 여기 답은 2.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까지만 하고 좀 쉴래? 14번 문제를 읽기가 싫다. 자, 13번. 다음 로그 방정식을 풀려는데 너무 쉬워. 그지? 너무 쉬워. 너무. 자, 로그 x는 a인데 로그는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다만 x값이 얼마부터 얼마다라는 말이 있으면 치환했을 때 로그도 범위 재설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x값이 따로 없을 때 지수는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지만 로그는 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고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야. 다만 그런데 로그는 해야 될 게 뭐니? 아니, 할 게 없어 사실은. 나중에는 막 진수 조건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 무형은 진수 조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a-3에 a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a는 3이라는 얘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자, 이런 문제 내면 변별력 있을까? 자, 로그의 x가 3, 로그의 x가 치환한 거 되돌리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x는 얼마 나오고, 지수 표현으로 되돌리면 10의 세제곱, 로그의 정의로. 자, 여기는 x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뭐 구하래? 그냥 이거 구하래. 그러면 답은 뭐야? 1000하고 10분의 1하고 이 두 개가 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 일단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풀어봅시다. 제가 이제 어제 하다가 중단시키고 이제 오늘 다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마 14번부터 해야 되지 않나. 자, 14번. 읽고 대입해서 뭐 로그의 성질을 쓰든 지수의 성질을 쓰든 하는 문제죠. 먼저 이제 대입할 것들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읽어보니까 여기엔 변수가 뭐가 있냐면 건물의 초기온도 있고요. 그 다음에 x분 후, 그 다음에 x분 후의 온도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래서 식이 뭐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것들, 뭐 여기 뭐 누구였지? 초기온도, 그 다음에 x분 후, 그 다음에 얘가 뭐야? x분 후의 온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야, 초기 온도가 20도였거든. 그러면 이제 T0가 20도인 상황이죠. T0가 20이니까 대입을 해보자. T0 자리에 20을 집어넣고, K는 상수라 그랬는데 그냥 상수 K라고 쓰고, 그 다음에 로그 괄호 열고 8x에서 x가 누구였어요? x분 후. 그랬더니 8 뭐였니 지금? 8분의 9분 후니까 x가 8분의 9겠죠. 자, x가 8분의 9니까 8x에다 8분의 9 곱하면 9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자, 이렇게 된 게 뭐래요? 온도래요. 온도래니까 지금 fx가 온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 250 뭐 이렇게 되겠네. 그때 화재가 발생하는 온도가 480도까지 되는데 걸린 시간,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되고 싶은 거야? 480. 그 다음에 480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초기 온도를 누구라고 잡아야 될까요? 초기 온도는 지금 250 아니 그냥 이렇게 합시다. 250이 아니라 초기 온도 20분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뭐야? K에 대입해주면 얼마? 몇 분 후니까 이제 X가 미지수겠지. 그러면은 8X 플러스 1. 그래서 몇 분 후에 이렇게 되느냐 물어봤으니까 우리한테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 X가 얼마겠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면 X를 구하려고 하면 식의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어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K라는 미지수가 있더라. 그럼 그 K라는 미지수를 구하라고 이 위의 식을 준 거네요. 그러면 이 위의 식을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250은 20 플러스 로그 10이니까 1이니까 그냥 K네. 아, 그래서 내가 저 위의 식을 통해서 K가 얼마인 것을 알아냈다? 230인 걸 알아냈다. 자, 그럼 밑에 식에다가
이제 230을 대입해서 요 식에다가 K에 얼마를 대입해? 여기에 230을 대입해가지고 값을 계산해라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80은 20 더하기 얼마? 230에 로그 8x 플러스 1이라는데, 자, 이걸 넘기면 얘가 얼마가 되겠어? 460이 될 거고, 230이랑 460이랑 약분하니까 얘는 2가 되겠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다? 2는 로그 8x 더하기 1이 돼줘야겠다. 그러면 로그 얼마가 2예요? 미치 10이 생략된 거니까 8x 플러스 1이 100이 돼주면 되겠다. 그렇다면 개분수가 나오네. 자, 그러면 x는 1을 넘기면 99, 다시 8로 나누면 8분의 99가 나오겠네요. 얘는 몇 분 후에? 8분의 99분 후에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간다? 화재 발생 후 480도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 있네요. 8분의 99. 자, 그 다음 문제 15번 서술형. 자, 다음 식이 지수로 저렇게 세 개가 써져 있는데 많이 풀어보던 문제예요. 사실은 40의 x가 2인데 여기에서 누굴 만들어라? 여기에서 얘를 만들어라. x분의 1을 만들란 얘기네. 그러면 x분의 1을 여기서 어떻게 만들까? 늘 하던 거니까 x분의 1 여기에 x분의 1.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0은 2의 x분의 1. 네가 말하는 x분의 1을 여기에 만들었어. 이런 것이. 두 번째는 10분의 1의 y제곱에 8인데 여기서 누구 만들어야 되더라? 여기서는 y분의 3을 만들으래. 근데 왜 하필 여기는 x분의 1인데 y분의 3일까? 그러고 봤더니 왜 1이 아니고 3일까? 봤더니 여기가 8이 2의 세제곱이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뭘 해주겠어? 여기에다가 y분의 1제곱, 여기다가도 y분의 1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얘네는 뭐가 남는다? 여기 계산하면 없어지고 10분의 요거 이제 얘네들은 곱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2의 y분의 세제곱은 얼마가 된다? 10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또 여기에서 누구를 구했어? 여기에서도 y분의 3을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a의 z제곱은 4에서 나보고 z분의 1을 이제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z분의 1을 구해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양변에 뭐 해주자? z분의 1제곱을 또 해주면 오른쪽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z분의 1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a는 4의 z분의 1제곱. 내가 만들고 싶은 z분의 1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x분의 1도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x분의 1도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y분의 3도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z분의 1도 만들었는데 뭐 하고 싶냐면 얘네들이 다 지수에 만들어진 애들을 더했다 뺐다 해달래. 더했다 뺐다 해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지금 얘네들을 지수가 더해지는 것은 곱하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뭐 해달라는 얘기야?
빼기 한 지수를 또 빼달라는 건 나눠달라는 얘기니까 난 지금 요 놈이랑 요 놈을 곱해줄 거야. 곱해주는 걸로 여기다 쓰면 자 보세요. 2의 x분의 1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y분의 3제곱 나는 이게 얼마가 되겠니? 40 곱하기 4 지금 10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네. 지금 어디까지 계산한 거야? 여기 위에는 지울게. 끝났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계산했냐면 2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곱했으니까 y분의 3제곱은 얼마가 된 거야? 4라고까지 나온 거야. 근데 난 이제 뭐 하고 싶어? 이 지수에다가 누구를 빼고 싶어? z분의 1을 빼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요 a랑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4의 z분의 1제곱이랑 여기가 얼마야? a인 거지.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지수를 빼고 싶으면 얘네 둘이 나눗셈을 하면 되거든. 나눗셈을 하면 되는데 밑이 지금 서로 달라요. 밑을 맞춰줘야지 이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식을 밑을 2로 바꿔주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바꾸자? 2의 z분의 1제곱은 여기다가 2분의 1제곱을 한 거죠. 이렇게 2분의 1제곱 한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2분의 1제곱을 하면 되니까 얘는 루트 a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나는 요 식이랑 밑이 맞춰졌고 요 지수만 빼면 문제에서 준 힌트 1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얘랑 얘랑을 뭐 하자 이제? 나누자. 밑이 뭐니까 2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계산할 수가 있어요. 2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3제곱 빼기 z분의 1제곱은 결국 누구랑 누구를 나눈 것이더라? 4랑 루트 a를 나눈 것이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만든 이유가 요 내가 만들어낸 이 지수에 있는 이 부분이 얼마라더라? 얘가 1이라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2의 1제곱이란 얘기니까요.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2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역수치하고 4 곱하면 루트 a는 얼마가 돼줘야 돼? 2가 돼줘야겠네. 그치? 2분의 4가 2니까. 그럼 a는 얼마가 돼줘야겠다? 4가 돼줘야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은 요거기 답을 또 써놓자. 여기에 답은 a는 4다. 16번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끝내고 뭐 하고 싶냐면 밖에 나가서 찐빵을 사 먹을 예정이에요. 어제는 만두를 먹었고 오늘은 찐빵을 먹고. 자 16번 로그 저 세 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진수를 곱하는 거니까 얘가 0이 돼서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힌트는 A, B, C는 1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이런 힌트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A, B, C를 다 곱해져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가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밑이 A인 애들이 누가 있을까? 밑이 A인 애들은 얘랑 밑이 A인 애는 얘랑 밑이 A인 애는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이걸 두 개는 일단 더해보죠. 두 개를 일단 더해보면 로그 A의 BC야. 그 다음에 요번에는 밑이 B인 거는 얘랑 얘가 있어. 그러면 이건 뭐야? 로그 B의 뭐가 되겠니? AC야. 그럼 나머지는 대충 추론이 가능하겠다. 로그 C의 A, B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 계산을
A, B, C를 만들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일단 밑이 똑같지 않으니까 곱하기로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만들 수 없다면 우리가 뭐 해볼 수 있어? A, B, C를 만들 수 없다면 여기를 얘를 바꾸는 거야. 얘네들을 얘로 이렇게가 만들 수 없다면 얘를 여기다가 적용시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A, B, C가 1이라면 A, B는 뭐일 거고 C분의 1일 거고 B, C는 뭐일 거고 A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누구야? 뭐 CA는 누굴 거야? B분의 1이겠죠. 그치? 이게 1이니까. 그러면 요 위에 거 이제 밑으로 갖고 내려와서 계산해 보면 BC 대신에 누구 써도 된다. BC 대신에 A분의 1 써도 되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 써도 되고 얘도 뭐야? 로그 B에 AC가 뭐니까 CA는 B분의 1이니까 B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로그 C의 얘도 C의 마이너스 1제곱 나와서 결국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순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살짝 좀 당황하긴 했는데 자, 그 다음에 17번 여기다 마이너스 3 써놓고 자 보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근데 fx가 4의 x제곱이네. 근데 우리가 이제 물론 그렇게 역함수 식을 구하는 행위는 하지 않지만 얘는 너무 대표적인 거라서 역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죠. 평행이동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밑이 4인 지수함수 얘거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가 될 건데 걔도 밑이 4죠. 물론 써야 되는 이렇게 식을 구해야 되는지 안 구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구하면 훨씬 더 편하게 푸는 것 같아요. GAB를 구하려는데 GAB는 뭐겠니? 자 GAB는요 GAB는 여기에다 넣어보니까 뭐야? 로그 4의 A, B지.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로그 4의 A 더하기 로그 4의 B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뭐니? GA죠. 얘는 뭐니? 얘가 GB죠. 지금 얘네 둘을 더해주라고 하고 있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GAB는 그냥 뭐야? 문제에 나왔어. 뭐라고? GA는 얼마라고? 6분의 1이라고. GB는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더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1, 6분의 2 하니까 6분의 3 해서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네. 얘는 2분의 1이 답이다. 답 쓰자. 2분의 1. 오답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왠지 이렇게 뭐랄까 조금 축 처져요. 축 처지는 이유는 원래 아침에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조금 놀다가 늦게 찍었거든. 그랬더니 점심시간이 다가왔어. 상당히 배가 고파요. 그리고 오늘은 또 즐겨 마시던 커피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카페인 버프도 없습니다. 자, 18번. 세계의 석유 소비량이 매년 4%씩 감소한다고 할 때 세계의 석유 소비량이 처음의 소비량의 2분의 1이 되는 것은 몇 년 후냐? 그럼 이 문제는 상당히 짧네요. 매년 4%씩 감소할 건데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돈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석유 소비량이 아니라 내 용돈이 매년 4%씩 감소한다고 할 때 내 용돈이 처음보다 2분의 1 이하가 되게 되는 상황은 언제냐라고 하는 식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뭐 할 거예요? 내 용돈이 A1이었어. 내 용돈이 원래 A1이었는데 여기에 4%를 감소한다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면 돼? 4%가 감소한다라는 건 내가 여기다 1을 써요. 이 1을 쓰는 이유는 뭐야? 1을 쓰는 이유는 여기서 얘랑 분배 법칙할 거 아니에요? 분배 법칙하면 이건 뭐니? 내 원래 용돈에 대한 원금이지, 원금. 응? 원래 있던 거.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뭐 하겠다는 얘기야? 줄일 거라는 거야. 감소된다는 거야. 그래서 빼기 할 거야. 감소될 거니까. 근데 감소되는 양이 얼마야? 4%야. 그러니까 0.04. 그러면 얘랑 분배 법칙 해주는 것은, 이렇게 분배 법칙 해주는 것은 이거는 뭐야? 내가 감소하는 양이죠. 내가 원래 원금이 있었는데 A만큼 곱해서 있었는데 0.04 A만큼 감소한 나에게 4%를 상징하는 것이고 뜻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뭐 할 때? 이건 1년 후에. 그러면 1년 후에 내 용돈은 얼마네? 1년 후에 내 용돈은 1-0.04네. 그치? 1년 후에 용돈이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1년 그 다음 용돈은 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값에다가 다시 어떻게 할 거야? 원금을 유지시켜주고 4%를 빼주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 계산 결과는 2년 후에 용돈이 되시겠네요. 그러면 이걸 좀 줄여서 써보면 결국 이 괄호는 지금 이 괄호는 조금 무의미하죠. 어차피 곱할 거니까 A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될 거니까 굳이 얘는 이렇게 괄호를 쓸 필요 없이 어떻게 써도 괜찮겠다. 1-0.04 곱하기 또 1-0.04니까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뭐 지금 이쯤에서도 추론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n년 후에는 말이야, 어떤 미지의 n년 후에 내 용돈은, 물론 석유 소비량을 지금 용돈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라. 내 원래 용돈이 A만큼 있었다면 1-0.04의 n제곱을 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을 거고, 얘가 어떻게 되는 것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얘가 내 원래 용돈에 2분의 1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걸 풀어달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지수방정식일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사실은 지수에 있는 값을 구할 때는 로그로 틀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로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 풀어보자. 얘를 갖다 풀어보려고 하면 어차피 이거 등식이니까 A랑 약분해 버릴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만 남았어? 1 빼기 0.04의 n제곱은 2분의 1이 될 것이다. 이것만 풀어주면 돼.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자. 이거 계산 어떻게 계산해 줄 수 있어? 1 빼기 0.04는 0.96이죠. 0.96의 n제곱은 2분의 1이고, 내가 여기에 있는 지수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 지수 표현을 로그 표현으로 틀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겠어? n은 로그 0.96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뭔가 주어진 게 없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런 정보들이 주어졌네. 이런 정보들이 주어졌다는 것은 지금 밑이 다 10인 정보로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너 밑이 10이 됐으면 좋겠어. 이럴 때는 밑변환 공식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해볼까? 로그 밑이 10인 걸로 바꾸면서 얘를 100분의 96이라고 쓰고요. 분의 얘를 로그 얼마라고 쓰자?
2분의 1이라고 쓰자. 마이너스 로그 2라고 하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자, 그렇다면 얘는 분모는 로그 96 마이너스 100으로 바꿔도 되죠. 로그 96 마이너스 로그 100. 지면이 좀 좁으니까 내가 여기서 로그 100을 얼마로 바꾸면 될까? 로그 96을 얼마로 바꾸면 될까요? 로그 2 이거를 저쪽에서 지금 9.6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죠. 100분의 96이 아니라 1000분의 10분의 9.6으로 바꾸죠. 10분의 100분의 96이나 10분의 9.6이나 동일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게 9.6이라서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로그 9.6 빼기 로그 10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거 분의 마이너스 로그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야? 9.6 빼기 1이니까 로그 9.6 빼기 1이니까 0.02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로그 2니까 마이너스 0.3이 될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고, 얘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 2분의 30. 아주 깔끔하게 15로 딱 떨어지네요. 아하, 매년 4%씩 감소한다고 했는데 얘는 얼마 만에? 15년 만에 어떻게 되겠다? 처음 소비량의 2분의 1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15년. 여기다 쓴 답이 이제 실제 답과 틀리면 말을 제보해주면 10,000원 주는 거예요. 자, 끝내겠습니다.